지금부터는 흰점박이 꽃무지의 사육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 유충, 번데기, 성충을 거치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으로서 흰점박이 꽃무지의 생활사는 성충이 알을 낳게 되면 알에서 8 내지 10일 정도 경과하여 유충으로 부화를 하게 되고, 유충은 두 번의 탈피를 통해서 1령, 2령, 3령 유충이 되는 과정 경과하고 있습니다. 유충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 4, 5개월 정도 걸리고, 종령 유충이 번데기 방을 짓고 그 안에서 번데기로 변합니다. 번데기는 약 20일이 경과하면 다시 성충으로 우화를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의 생태학적 특성입니다. 성충은 야외에서 대개 4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수명은 한 2,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우아한 성충은 수일 안에 교미를 시작하여 교미 후 10일 정도 지나면 산란을 시작합니다. 성충은 자연 상태에서 주로 참나무나 삼나무, 부엽토 또는 자풀이 죽어 쌓여있는 덤불이나 벼 집단이 썩은 곳에 알을 낳습니다. 산란된 알은 8일 내지 10일이 지나면 부화를 시작하고, 알 무게는 약 0.01g으로 크기는 1, 2mm로 대단히 작습니다. 애벌레는 퇴비나 건초더미 등 유기물이 풍부한 부식성 토양 속에서 서식하며 살아있는 식물의 지하 부위는 잘 가해하지 않습니다. 번데기는 번데기 방 속에서 유충 상태로 월동을 하고 번데기가 되고 4월 하순부터 성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신성충은 약 3개월 동안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섭취하게 되는데, 주로 성숙과의 즙을 좋아하고 참나무 수액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를 대량 사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육용 모충, 종충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고, 우수한 종충을 확보하는 것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하지만 최근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 또 무분별한 남획 등에 의해서 현재는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곤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흰점박이 꽃무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분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그 농가에서 종충을 구입할 때에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강병이나 응애에 감염된 종충을 구입하게 되면 사육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병이 확산이 되므로 대단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충을 확보하려면 애벌레 상태의 모충보다는 성충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한 곳에서 구입을 하지 말고 여러 지역에서 구입한 성충을 서로 교미시켜서 산란을 받는 것이 유전적 퇴화를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확보된 성충을 이용해서 알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을 받기 위해서는 산란용 사육 상자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산란용 사육 상자는 리빙박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리빙박스를 50L 크기 정도를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작업이 불편해서 20L짜리 소용량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러한 그 산란용 사육 상자에는 리빙박스에 수분 함량이 적절하게 조절된 발효 톱밥을 3분의 2 정도 채우고, 그 위에다 참나무 껍질이나 작은 나무 토막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성충의 은신처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란용 사육 상자가 준비가 되면 성충 암컷과 수컷을 2:1 비율로, 암컷이 100마리면 수컷은 50마리 정도를 한 상자에 넣고 교미를 시켜서 산란을 받게 됩니다. 산란을 받을 때는 10일 간격으로 성충을 옮겨주고
산란된 사육상자를 별도로 옮겨주게 되면 사육하는 데 용이합니다. 산란용 발효 톱밥의 수분 조절은 60에서 70% 정도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특히 통기가 가장 중요한데 산란 상자에 뚜껑을 뚫고 탈출을 막기 위해서 망사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는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구멍을 뚫어주면 통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란용 발효 톱밥은 습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보통 분무기를 이용해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발효 톱밥의 윗면이 젖을 정도로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광조건은 자연의 빛은 약간만 들어오게 하고 지하실이나 실내에서 사육할 경우에 LED 등을 설치해서 2일에 한 번씩 점등해주면 좋습니다. 산란 저고는 25도씨에서 26도씨가 적당합니다. 흰점박이 꽃무지는 암컷 한 마리당 보통 65개에서 110개 정도의 알을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알을 산란을 받게 되면 체란이 완료된 산란 상자는 성충을 제거하고 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발효가 덜 된 톱밥이나 오염된 발효 톱밥은 확인해서 조기에 제거해 주어야 사육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충 사육이 되겠습니다. 유충, 애벌레 사육 시에는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잘 안 될 경우에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환풍기를 설치해서 사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발효 톱밥의 습도는 60 내지 70%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 좋고, 애벌레 사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 조건입니다. 애벌레 먹이로는 현재 참나무 발효 톱밥을 많이 사용하는데, 참나무 발효 톱밥에 밀기울이나 대두박을 섞어서 발효를 시켜 먹이로 사용을 합니다. 참나무 발효 톱밥에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섞는 것입니다. 또한 사육을 하다 보면 애벌레가 배설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보통은 사육상자 내에서 톱밥 윗부분으로 배설물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배설물이 위쪽에 쌓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걷어줘야 되는, 그래서 새로운 톱밥을 더 넣어줘야 되는, 사육 기간 내에 한두 번 정도는 배설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발효 톱밥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사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반을 설치하고 선반에다가 리빙박스를 쌓아서 대량의 꽃무지 유충을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 사육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1, 2년기에는 애벌레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육 상자를 옮기거나 소독 작업을 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 3년의 경우에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한 1, 2개월이 경과를 하면서 많은 양의 먹이를 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끔 녹강병이 번지기 쉬우므로 환기 상태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말기에 애벌레는 이제 주변에 톱밥을 단단하게 다져서 달걀 모양의 번데기 방을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되기 직전의 상태를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약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에는 이 번데기 방이 훼손이 되면 기형이 생기거나 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 상태 기간, 번데기 상태의 기간에서는 가급적이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의 먹이, 발효 톱밥의 제조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참나무 톱밥에 밀기울과 흑설탕,
그리고 미생물제를 잘 섞어서 발효를 시키게 됩니다. 발효 기간은 약 5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혼합해 주어야 골고루 발효가 됩니다. 발효톱밥의 제조 방법은 농가마다 들어가는 부재료가 약간씩 다르지만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기준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효톱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나무 톱밥과 부재료를 섞어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료 배합기가 있습니다. 보통 농가에서는 1톤짜리나 500kg 정도의 용량의 배합기를 이용해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것도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려를 해서 배합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데기 관리는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데기 시기에는 매우 예민한 상태라서 가급적이면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 수분을 과하게 공급할 경우에는 번데기 방이 과습하게 되면 썩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수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번데기는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번데기에서 우화를 해서 성충이 되는데 성충의 경우에는 번데기가 된 후에 약 20일 정도 지나면 우화를 해서 성충이 됩니다. 우화 초기에는 아직 정상적으로 딱딱해지지 않아서 온몸이 흰색을 띠었다가 약 10일 정도 경과를 해야 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모습으로 경화됐을 때 이 성충이 스스로 번데기 방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성충이 스스로 번데기 방을 뚫고 나와야 이후에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게 됩니다. 산란도 하게 되고, 만약에 억지로 꺼내게 되면 성충의 발육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해서 사육을 하면 됩니다. 이 성충이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먹이를 급여해야 되는데 성충의 먹이로는 바나나나 수박, 참외, 배, 사과 등 과일의 즙액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곤충 젤리가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곤충 젤리를 사용하셔도 되고, 특히 인공 먹이는 각자가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천이나 젤라틴을 끓인 후에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을 넣고 믹서로 섞은 후 식혀서 성충의 먹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먹이를 급여할 때는 하루에 다 먹어치울 양만큼만 공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게 되면 초파래와 같은 벌레가 생기기도 해서 지저분해지고 또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성충이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렇게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전박이 꽃무지 사육 중에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육중 저장과 상품 저장이 있는데, 사육중 저장은 인전박이 꽃무지가 야외에서 애벌레 상태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면 유전적으로 퇴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육 중에 특히 산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애벌레 상태에서 저온을 경과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육 상자 안에 60 내지 70%로 수분이 조절된 발효톱밥에 애벌레를 넣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저장 온도는 7 내지 10도씨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꺼내서 성충으로 우화시켜서 산란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발육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저장입니다. 이 성숙한 유충을 수확을 해서 선별 작업을 거쳐서 절식을 하고 건조시켜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상품으로 수확했을 때 바로바로 출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장을 할 때는 이와 같이 건조를 시켜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 방법으로는
열풍건조법과 동결건조법이 있는데, 열풍건조는 절식을 한 애벌레를 깨끗하게 씻어서 100도씨 이상 끓는 물에 10초 정도 담가서 살짝 데칩니다. 그리고 살짝 데친 애벌레를 열풍 건조기에 넣어서 약 40도씨 정도에서 2, 3일 정도 말리면 잘 건조가 됩니다. 동결건조법은 절식 및 세척한 애벌레를 동결건조기에서 넣어 말리는 방법인데요. 동결건조기는 가격이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또 맡겨서 할 경우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다만 동결건조를 했을 경우에는 유충 애벌레 건조 상태가 대단히 질이 좋기 때문에 상품의 굼벵이를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점박이 꽃무지의 사육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닐하우스 형태나 조립식 패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는 가급적 적합하지 않고 조립식 패널을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립식 패널을 건축할 때는 외벽의 경우 최소 두께가 10cm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사육실 바닥에도 패널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두더지나 벌레들을 방지하고, 또한 흰점박이 꽃무지의 그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바닥도 같이 깔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와 채광을 할 수 있도록 크기가 1m 이상 되는 창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좋고, 환풍기와 방충망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냉난방 시설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사육 선반은 최소 50cm 이상 되도록 선반을 간격을 유지해 주고, 그래야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사육실의 면적은 편의상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 사육실 한 개의 면적은 5 곱하기 8m 정도가 적당하고, 사육 규모에 따라서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녹강변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 한 번에 다 폐사가 될 수 있으므로 방을 구분해서 사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육실과 별개로 사육 준비실을 설치를 해서 사육 용품을 세척하거나 먹이 준비 같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저온 저장고, 건조기, 살균기, 그리고 톱밥 배합기, 발효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굼벵이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육시설 권장 설계안입니다. 그래서 유충 사육실과 성충 체란실을 별도로 구분하고 준비실과 저온 저장고를 따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설계가 되겠고,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